대한민국 제품은 다운그레이드를 파는 게 아니라 우리 있는 그대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생산한 무기를 주는 거고, 애초에 이 중국은 수출 품목에 대해서는 자기들 사용하는 거는 아주 좋은 부품으로 하는 거고, 수출 품목은 껍데기만 똑같고 속에 운영 유지가 금방 고장날 수 있는, 오래가지 않는 거, 일반 제품처럼 그런 거는 줬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수시로 이제 애프터 서비스 비용을 받기 위해서 자주 고장나게 하면 가서 돈을 이제 받으니까 똑같이 중국도 그런 수익성을 따지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제품의 차이가 근본적으로 있지 않겠느냐. 특히 이란에 보낸 게. K방산이 제일 큰 경쟁 국가로 언급이 되고 있는 곳은 어딘지 궁금해요. 흔히 글로벌 시장에서는 중국이랑 비교가 많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현재 시점에서는 좀 신경을 들 써도 되고, 문제는 전통적으로 우리 걸 그대로 털어간 TDK가 문제라고 봐요. 그게 시장에 등장하는 게 T155 자주포, 그다음에 K2 전차를 그대로 기술 도입을 해서 만들어낸 알타이 전차. 그게 다니면서 이제 걸리적거리는 거죠. 근데 그들이 또 잘하는 이제 UAV, 큰 무인기 시장에서 우리가 뭐 앞서는 게 없으니까 계속 그들이 잔잔하게 팔고 다닐 거예요. 여기저기 아프리카까지 포함해서 여러 나라. 근데 전차 자주포는 이게 이제 미사일전이 지금 대세인데, 한편은 또 여전히 전통적으로 필요한 나라에서는 계속 경쟁 구도가 생기니까. 그래서 TDK를 보고 있지, 중국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걸로. 그리고 자기들이 해외 수출이라는 게 과거에 90년대, 2000년대처럼 옛날에 뭐 J7 전투기라든지 뭐 전차 이 팔 만큼 다 팔았고, 그 후속 제품이 다 개발해서 자국 군대에 채워 넣기가 바빠요. 그럼 왜 그러냐? 왜 채워 넣어야 되냐? 전체에 있어서 아직도 그 50년대 말부터 양산한 59식 전차 같은 거, 그거를 대체하려면은 현재 99식 전차에 뭐 1형, 2형들이 있는데, 그걸 자기들 채워 넣기 바쁘고, 그걸 해야만 일단은 인도 국경선이라든지 잠재적인 러시아 쪽이라든지 극동 방면 그 방벽을 세워야 되고, 전통적인 전차 자주포로. 그다음에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 대만을 공격을 이제 언젠가 할 테니까, 그러려면 이제 스텔스 전투기를 아주 그냥 일사천리로 언론에 먼저 띄운 1000대를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함정도 그렇고 중국판 이지스함이라는 055 시리즈들, 그다음에 원잠들 SSN, 그래서 그런 측면에 뭐 집중하다 보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센서라든지 탄도 뭐 이런 게 더 급하기 때문에 조달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투입되는 게 그쪽이고, 그래서 기존의 수출 상품에 대해서는 뭐 별로 이게 예전보다는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리고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선에서의 충돌로 인해서 태국군이 호기심으로 사간 VT-4라는 수출용 전차, 그게 이번에 망신을 당했죠. 내구성이 형편이 없었다는 거. 그다음에 파키스탄의 수출을 이제 계속 하고 있는 JF-17도 껍데기만 중국산이고 내부는 다 서유럽에서 살 수 있는 걸 다 갖다 만두피 채우듯이 채운 거라는 거. 제대로 성능 발휘가 테스트를 완벽하게 하지도 않은 거고. 그래서 그런 문제, 수출 무기에 대한 문제가 드디어 등장하고, 지금 베네수엘라나 이제 현재 이란에 대한 레이더, 방공망 수출한 거, 그게 알고 보니까 아주 오리지널 자기들이 사용하는 제품을 동일하게 준 게 아니라 다운그레이드를 준 거고, 그다음에 후속 군수 지원을 뭐 돈을 받아서 하더라도 철저하게 해줘야 되는데 느슨하게 한 거. 그래서 그런 게 다 결합이 됐고, 물론 이제 소프트웨어 측면도 없잖아 있죠. 다르게 잘렸다든지, 그리고 이란군도 정신 차려서 방공망 가동을 안 했다든지, 흩어져서 통합이 안 됐다든지, 복합적인 건데, 단순하게 중국제 제품이 너무 형편없다, 방공무기가,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좀 지나면 나올 거고, 그래서 그거는 뉴스거리로 삼는 거고 더 모여야 되고, 수출 시장에서는 그 옛날 같지는 않아요. 이들이 이제 중국이 가장 왕성하게 또 팔았을 때 시작은 오히려 91년도 걸프전 때, 끝나고 나서 쿠웨이트가 이제 미국 중심으로 수복이 된 다음에 엉뚱하게도 거기에 도움을 준 나라가 아닌 중국제 자주포 샀어요. 지금도 보유하고 있는데. 그때는 뭔가 여러 가지가 외교 관계가 미국이 중국을 준 동맹국으로 생각하던 시절이니까, 소련에서 러시아 바뀌는 상태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내버려둔 건데, 지금은 이제 수출 시장에서도 대체를 시키는 거죠, 미국이. 자기 것이 고성능 무기가 뭐 가격을 다 맞추고 뭐 FMS 판매를 하더라도 조달 시간이 안 맞고 수량도 뭐 제한되고 비싸고 하니까, 그러면 이거를 양적인 측면에서도 성능이 좋은 거를 뭐 소개를 하고 끌어들여야 되거든. 근데 냉전 시절 때는 서유럽 방산업체하고 이제 그게 서로 하이로 믹스 개념으로 잘 융합이 돼서 영국제, 뭐 프랑스제, 뭐 독일제 이렇게 잘 팔렸는데, 그게 이제 대테러 전쟁 2001년 9월 11일 이후에 20년 동안 거기에 맞는 무기를 생산하다 보니까 서유럽의 방산이 변질됐어요. 근데 우리는 20년 사이에 재래식 전쟁 무기를 계속 생산을 잘 해왔고, 우리는 자주국방이라는 기차에 우리 국군의 무기를 웬만한 걸 국산한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서로 이제 틀리던 시기가 20년 동안 이제 흘러왔는데, 우리는 이제 이게 제대로 만들어 놓으니까 수출 시장에서 이제 폴란드 중심으로 시작이 됐고, K방산이. 그래서 그런 측면은 이제 미국이 뭐 대체 국가, 동맹국을 이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동맹국의 물건을 이용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 거를 이제 끌어들인 거고, 어느 날 갑자기 폴란드가 혼자 대한민국을 찾아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국가 간에 폴란드가 미국하고 이제, 미국제 M1 전차, 이거 언제까지 줄 수 있어? 뭐 이렇게 다 협의하다 보면은 수량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창정비에서 조이되고 자기들 재고를. 그러다 보니까 전차 얘기 나오고 자주포 팔라디노 그 문제도 나오고 처음에는 폴란드도 미국제 나토 중심으로 받으려고 했겠죠. 그럼 비공식적인 실무자들 뭐 지금의 차관급 이하들을 이제 뭐 하다못해 과장급까지 들어간 그런 게 이제 접촉이 되면은 이게 어떤 표준 규격이라는 게 뭐 포탄이라든지 뭐 전투기에 엔트라는 엔진이라든지 이걸 이제 가만히 보니까 한미동맹에 의해서 우리가 또 혼자 자주국방 했던 거 옛날부터 K방산 그 물건이 이게 있는데 그러면 수량을 맞추려면은 이거하고 이걸 맞춰서 사가라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다 비공식적인 거지 그게 뭐 서류를 제가 어디서 입수해가지고 보여드려야 될 입장은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2022년 5월 달부터 얘기가 좀 있다가 7월 달에 어느 정도 표면에 드러나고 9월 달에 계약 단계로 들어간 거죠. 벌써 5년 전인데. 그래서 그게 이어진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중동. 이렇게 패트리어트하고 뭐 이스라엘제 바락 시스템, 에로 시스템까지 다 개입이 됐잖아요. 그리고 청공투까지 개입이 되고. 그러면 당연히 이거 서로 이제 물량 조절을 해야 돼요. 동맹국 관리를 미국이 별도로 이제 이런 군수무기 수출에 대해서 관리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데서 우리 패트리어트는 언제까지 생산이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쪽 지역의 국가,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는 난리가 나죠. 그러면 이스라엘제. 에로 시스템은 애시당초에 옛날에 20여 년 전에 미국이 보잉사 업체를 내세워서 미국이 돈을 줘서 개발을 같이 시킨 거예요. 합작품이에요. 반미국제예요. 그래서 한때 우리가 LSM이 기획이 되기 전에 에로를 살까 말까 고민하던 적이 2008년, 뭐 9년 이럴 때 시점이 있었고. 근데 우리가 이제 완전 국산을 만들어냈고, 그 유사한 제품을. 그래서 에로도 미국이 또 개입해서 물량 조절을. 왜냐면 이스라엘 자신도 그걸 보충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또 이게 시기가 다 맞잖아요. 미국제나 이스라엘제나 시간이 이게 촉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럼 그 보충을 천공 시리즈로 해라. 그 물량을 할당을 해라. 서로 이제 협의 조정, 상당히 뭐 우호적인 관계로. 그렇게 해서 해당되는 이 중동의 동맹을 또 관리를 해야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게 사회적으로 선진국까지 이제 초입 부분이 됐기 때문에 나 혼자 뭐든지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렇게 잘 협의도 돼야만 우리가 다 이런 걸 이점을 살릴 수 있는 거고, 혼자 다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천공의 어떤 물량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서로 간에 이제 미국하고 너희는 언제 주냐, 우리는 언제 준다. 정보를 이제 이 자료를 입수해서 또 아랍에미리트한테 제시를 해야 돼요. 저긴 그래? 그럼 우리는 뭐 몇 달을 땡긴다든지. 서로 상관관계가 있죠. 뭐 이스라엘도한테 협의를 구해서. 왜냐면 이스라엘제 방산 제품 우리가 이제 직간접적으로 사는 게 서로 이제 주고받는 게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업체, IAI사, 이스라엘 국영방산업체에다 정보 제공을 또 요청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잘 되고 있다. 그런 쪽으로. 그래서 또 다른 이제 1.5라고 얘기하는데 한 단계 더 올라가, 이제 반 단계 올라가고 이제 KF10이 나와야만 이제 2단계. 3단계는 이제 또 2030년 되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란이 도입한 중국 방공 미사일 레이더가 작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이게 정확히 어떤 제품이었고 뭐 선전 문구와 실전에서 차이가 가장 두드러졌던 점이 어떤 점인지도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제품은 다운그레이드를 파는 게 아니라 우리 있는 그대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생산한 무기를 주는 거고, 중국은 그 잘못 배운 거죠. 미국이나 러시아의 그 다운그레이드 제품 수출하는 거를, 중국은 공산 체제니까 그 당 자체가 러시아 거를 이제 아주 습관적으로 배운 거죠. 다운그레이드 제대로 된 거 우리가 쓰고, 지금의 HQ 시리즈가, 미사일 시리즈가 이제 S300이나 S400을 흉내낸 거고, 그거를 뭐 일부 기술을 돈 주고 사온 것도 있을 거고, 러시아가 다 주는 건 아닐 거고, 자기들이 응용을 해서 생산 배치해서 자국의 방공망을 이제 미국 상대로 대응 현재 갖추고 있는데, 베네수엘라나 이란에 판매한 거는 판매했는데 작동은 그래도 일반 항공기 경우 뭐 격추할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상식 밖에, 물론 이제 전자전이나 여러 가지 사이버전에서 그걸 못 시키게 한 거고, 이란은 그거를 미국이 사이버전이나 어떤 전자전을 100%한 거나 볼 수는 없고, 일부가 살아있는데 그 분산 배치를 했으니까 포대를 후속 군수전 이 제대로 안 돼서 유지가 안 되니까 고장이 나 있어. 일단 포대가, 특정 포대가 고장 나 있는데 전체 가동 시스템이 연동하게 해서 언제 온다, 언제 보낼게, 출장을 일반 방산업체처럼 제 시간에 바빠서 안 온다 미룬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 포대는 죽어있는 포대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뭐 제대로 쏘지도 못했다고 하는 게 근본적인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운용 가동이 고장난 있는 상태, 성능의 문제라기보다는 고장난 상태로 있지 않았나. 베네수엘라는 전자전이 다 먹힌 거고, 사이버전이나 다운된 거고, 쏴보지도 못했다는 게 공통점이 그런 게 있는데, 이란 같은 경우는 고장난 게 많았지 않나. 애초에 그 물건이 그 운영 유지, 고장 간격이 심한 MTPF 전문 용어가 있는데, 전투기 중심으로 전차나 그 고장 간격이 심하니까 애초에 이 중국은 수출 품목에 대해서는 자기들 사용하는 거는 아주 좋은 부품으로 하는 거고, 수출 품목은 껍데기만 똑같고 속에 운영 유지가 금방 고장 날 수 있는, 오래가지 않는 거, 일반 제품처럼.
그런 거는 줬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수시로 이제 애프터 서비스 비용을 받기 위해서 자주 고장나게 하면 가서 돈을 이제 받으니까 똑같이 중국도 그런 수익성을 따지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제품의 차이가 근본적으로 있지 않겠느냐. 특히 이란에 보낸 게. 그러면 이 시장은 중국제 무기의 시장은 태국에서 VT4 전체가 포신이 뭐 이렇게 벌려지듯이 망가지듯이 포신이 하자가 있는 거고 JF-17이라는 전투기는 그 전에 제대로 공격 능력이 가동이 안 되고 레이더가 뭐 작동이 잘 안 된다든지 수시로 고장 난다든지 전차포는 가공하는 데 있어서 급하게 서둘러서 뭐 보낸다든지 우리가 일상생활에 중국 제품들이 나오는 게 저가이면서 길게 사용 못 하잖아요. 금방 고장 나잖아요. 그 생각을 적용하시면 돼요. 중국 제품이 근본적으로 걔들이 기술이 없다든지 성능이 나쁘다 이게 아니라 나가는 거는 소홀히 한다는 거. 우리가 어디 선물을 받으면 충전기도 그렇고 뭐 얼마 사용도 못 해요. 저가로 팔고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저는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자국이 사용하는 거는 이거를 보고 이 현상을 보고서 대만과 중국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 우습게 생각하면 또 안 돼요. 오히려 이번에 이란전을 보면서 상당히 걱정되는 게 항상 말씀드리는 지구상에서 전쟁은 결국 언젠가는 와요. 동북아시아에서 대만 사태가 일어나면 그 다음 바로 이제 우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 중국제 무기, 온갖 종류의 대공 미사일, 북한도 마찬가지고 이게 더 문제예요. 저걸 보면서 겁이 나는 게 미국이 한 번에 다 제압을 못 하잖아요. 계속 걔들은 살아남아서 쏘고 있고. 물론 전통적인 공군력이나 해군 함정들은 옛날 방식대로 미국이 사전에 초토화는 시키는데 원래 뭐 그게 썩은 무기들이에요. 특히 전투기, 여쪽 이란의 전투기 다 썩은 전투기들이었고 실제 능력들이 없는 거였고 미국이 전통적인 하푼 공대함 미사일을 쏘거나 함대함 미사일 쏘면은 하푼이 뭐 비싸기도 하고 아주 뭐 크기도 크고 근데 요만한 배들 우리 참수리급보다 작은 것들 효과면에서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고성능 무기, 비싼 무기 쏘면서 때려잡고 이게. 저를 보면서 그게 그대로 북한 공군력과 현재로서는 뭐 최여로 함이라고 이제 막 등장시킨 별도고 나머지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란 공군이 북한 공군이고 해군이 북한 해군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 이게 그대로 내가 사는 지역에서 언젠가는 적용이 됐고 옆에 중국이 엄청난 미사일을 쏴서 주한미군 오산기지, 군산기지를 저렇게 다 뚫고 들어가고 할 텐데 이거 진짜 무섭네. 그동안에는 잠재적으로 저도 걱정만 했지 실제 저걸 보니까 중국, 북한의 그 위력이 옛날 방식대로 전차가 내려오고 이게 아니라 미사일전을 시작하니까 다른 기회에 뭐 요 며칠 사이 방송에서 천궁2를 뭐 3나 A7에 대해서 진짜 무지막지하게 우리가 수출도 좋지만은 보유를 해야 되겠다. 중국제 무기는 내수와 해외 제품은 엄격히 다르고 이름도 달리 한다는 자기들이 뭐 중요한 전투기들 뭐 특히 J-20 같은 거 절대 다운그레이드형도 뭐 없잖아요. F-35가 현재 다운그레이드형이 없듯이 그래서 고성능 무기는 현재 나온 게 사실상 없다고 봐야 돼요. 수출 시장에. 그리고 자기들이 그거 아니더라도 먹고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제력이 있어서 우리가 K방산에서 5대 먹거리를 등장시킨 것과 달리 중국은 현재로서는 신경 안 쓰고 대만 쳐들어가는 것만 연구하고 있다는 거. 온갖 제품을 수출보다는 내수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현상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내수용과 수출용 차이가 크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중국산 무기를 계속 수입을 하고 있는 방산업계의 큰 손들은 누구인가요? 파키스탄이 어디 수입할 데가 없어요. 미국도 이제 단절을 시켰던 게 한때 그 아프가니스탄 전쟁할 때 그쪽 지역에서 그렇게 무인기를 출동을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미국이 군수 지원까지는 잘 해줬는데 그 군사 비용으로 자기도 옛날 미국제 무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근데 아프가니스탄에 철수하면서 파키스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도 동시에. 최근 현상이 아프가니스탄 애들이 옛날 미국이 놓고 한 저강도 무기들을 가지고 파키스탄을 자꾸 쳐들어오니까 공습전을 이제 시행을 했죠 최근에. 또 미국의 트럼프가 야 잘하고 있어 나 대신 서력을 하고 있어 보복을 해주고 있어 저 버리고 온 땅. 그럼에도 미국의 정책은 워낙 이 근본적으로 중국제 무기에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옛날부터 지금은 더 스텔스 전투기까지 바라볼 정도로 파키스탄 입장에서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국한테 손을 벌릴 수는 있어도 자기들의 아프가니스탄을 대신 대리전을 또 하는 것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계속 고성능 무기 뭐 스텔스 전투기 뭐 J-10CE 엑스포트 그 전투기는 계속 늘릴 거예요. 특화됐어요. 이 중국의 무기 수출은 집중하는 건 파키스탄이고 흘러나오는 얘기가 나이지리아가 있습니다. 이것도 나이지리아도 최근에 2, 3년 동안에 서방 측, 유럽이나 특히 미국하고는 거리를 멀리하는 자기들 마음대로 독재 정치를 한다든지 그러면서 대테러전을 또 해야 되는 이중성이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군이나 미국이 다 떠났어요. 3년 전에 다 철수했어요. 그 정치 체계가 개선이 안 되고 그러면서 대테러전을 한다니까. 결국 나이지리아도 석유가 나는 나라 입장에서 그 돈을 벌어서 무기를 사올 수 있는 걸 손쉽게 편하게 중국제 발주를 했는데 조달 시간이 너무 느린 거예요. 자기들 어떤 대테러전 소위 IS들의 단당들이 중동에서 또 퍼져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는 전투기에서 중국제 뭐 JF-17이라든지 VT4 전체가 동일하게 제품이 똑같잖아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걸 가져다가 소량을 아주 천천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전쟁 수행을 자기들이 나름대로 미국 의존하지 않고 프랑스에 의존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 신무기라고 하는 중국제는 안 들었고요. 전쟁은 이어지고 자기들이 익숙한 프랑스제 알파 제트 공격기를 프랑스에 손을 벌려서 중고 제품을 들어옵니다. 당장 수행을 해야 되니까. 그런 정도예요. 그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무기 수출에 있어서는 그런 전차 전투기에 있어서는 파키스탄을 우선시해서 인도를 이제 실제 전쟁에서 사용도 했었고 저번에 JTS-E 가지고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이제 직간접적인 어떤 자재 같은 무기들, 그 로켓 엔진, 뭐 연료 같은 걸 해줬고. 그러니까 저 멀리 아프리카는 그냥 옛날에나 신경 썼지, 그 뭐 잠비아라든지 뭐 J7 전투기를 주는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시들어졌고 이해관계가 뭐 케냐를 거쳐서 밑에까지 뭐 쭉 뭐 이어지는 그 벨트를 만든다고 했는데 미국이 또 견제가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무기 수출에 같이 붙여서 안 가고 멈춰 있고 기껏해야 JL-8이라는 소위 그 러시아제 야크 130을 흉내낸 게 JL-8이라는 훈련기인데 서방 측에서는 저기죠 지금의 M346 이태리에서 만드는 그게 다 서로 이제 모방한 어떤 기술 제휴도 하고 모방도 한 거고 중국은 모방한 거고 이태리는 기술 제휴를 해서 독자적으로 이제 석과시킨 거고 서방 측 표준 기준으로 그것만 아랍에미리트에 들어가고 있는 정도. 근데 그거는 본격적인 전투기라고 할 수 없고 훈련기 아니면 이제 경공격기 그게 돋보이는 거고 나머지는 사실상 없어요. 대신 페루 같은 데를 우리가 먹고 들어갔고 그러니까 남미 시장에 우리가 또 진출하고 있고 그리고 베네수엘라를 미국이 쳤기 때문에 중국의 입김이 앞으로는 존재하지 않고 그걸 대신 나머지 옆에 콜롬비아라든지 뭐 칠레까지 포함해서 이런 주변국 물론 이제 유럽제 무기를 많이 사는 나라가 칠레지만은 아르헨티나 전부 다 이제 관리를 점차 시간이 지나면 우리한테 맡길 수 있죠. 무기 조달, 시간 문제 때문에 가성비 문제 따지면 K방산이 페루를 거점으로 해서 확산이 될 수 있고 중국의 물을 빼기 위해서 한국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트럼프 높으신 분이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기조가 나오면은 그 밑에 무기 관리하는 실무자들, 수출과 수입, 뭐 전 세계 무기 수출 동향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직접 나서서 출장 다니면서 하는 거죠. 그게 기조가 트럼프의 생각이니까. 그래서 당장은 트럼프 집권 기간 동안에는 뭐 벌써 1년이 지났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우리한테 유리한 측면이 이제 조성되기 때문에 이게 미국과의 관계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게 다행히도 새로운 정부에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뭐 중국 무기가 뭐 아주 우리가 흔하게 뭐 블로그나 이런 인터넷상에서 얘기하는 건 다 옛날 얘기다. 득세하던 거는 미국의 정권을 보면은 바이든 이전, 그러니까 트럼프 1기 있고 바이든 다음에 트럼프 2기인데 오바마 정권 때 얘기해요. 자기들이 잘난 척하고 다니던 시기는 오바마라는 인물이 사실 미국의 민주당인데 좀 상징성이 있어요. 그런 게 중동 문제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네타냐후 상대로 상당히 사이가 안 좋았던 게 전반적으로 베네수엘라 관리도 못했고 오바마 2번 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원칙론만 얘기했지 세계 국제 정세를 지금의 트럼프와 정반대로. 그래서 그거를 보고 있던 트럼프가 들어서자마자 닥치는 대로 얘기를 했었죠. 경험이 없으니까 1기 때. 그래서 우리도 좀 피해를 본 것도 있었지만 근데 또 그게 문제가 있으니까 바이든 다음에 자기가 재선돼서 경험을 활용해서 하는 것 같으면서도 주워 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걸 동맹을 하려면 서로 주고받는 것도 거래도 해야 되고 뭐 오는 게 있으면 또 나도 해준다. 거기에 이제 포함된 게 K방산이 이제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천궁2가 뭐 미국하고 상관없이 개발은 됐는데 또 미국이 이 중고도 M3에 대해서는 과거에 호크 미사일 50년대부터 보급 배치했던 거에 대체 품목에서 개발을 뭐 동료를 한 게 있죠. 그게 대한민국, 대만, 일본이에요. 중고도 쌤이 아주 특별히 만든 나라, 독자적으로 만들어봐. 그래서 그 시장은 간섭을 안 할게. 팔아봐. 나는 패트리어트 시리즈에만 신경 쓸게 하는 게 그렇게 서로 시장이 자연스럽게 군사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나눠지는 시기가 2000년대 초반, 중반에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천궁2 시장에 대해서는 자기들 문제 없다. 팔아. 대신 팔아줘. 오히려 그런 동료를 하는 거죠. 자기들이 만든 무기 그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잘 맞춰가면은 F-50도 그런 경우고 미국이 없는 무기 만들어낼 수 없는 거 그걸 잘 우리가 판단하면서 맞춰가면은 K방산이 앞으로 미래가 있는데 과연 이거를 우리 방사청에 해당되는 부서들이 막 생기고 있는데 관리를 어느 정도 잘 해줄 수 있을지 걱정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좋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엔 자주포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천궁2가 유행거리로서 계속 가면 재미없고 KF-10으로 넘어가는 게 3월 말 특히 이제 행사를 한 다음에 바로 한 일주일 후에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와서 계약했습니다 하면은 4월달에 이슈는 야 인도네시아가 저렇게 속을 세겠는데 일단 1차 계약을 했구나. 다음 계약은 언제 할 것인가 이슈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